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은 4월에 재개한다는 목표입니다. 동부 지역의 혹한으로 지난주 접종 일정이 연기됐던 LA시 운영 백신 접종소가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한 가운데 LA 카운티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뒤 수개월씩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곳곳에서 이들을 돕는 진료소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2021 생방송 텍스 세미나가 내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려 코로나 시대 복잡해진 세금 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절세 요령도 나눕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들이 위안부 왜곡 발언을 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운동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최대 역점 정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고쳐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친 친트럼프 기업인에게 1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수감 중인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부인도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덴버에서 항공기 엔진이 부서져 민가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사고가 난 보잉 777 항공기 128대의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은 4월에 재개한다는 목표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면 수업 재개 압박을 받고 있는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뮤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교육군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4월 9일까지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초에 LA 통합교육군의 대면 수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비교사노조는 22일 교육부 산하 학교들의 대면 수업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교육부와 합의했습니다. 서비스 임플로이스 인터내셔널 유니언 로컬 99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학교 캠퍼스 서비스 일부를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비교사 노조는 교사를 제외한 LA 통합교육부 소속 청소부와 카페테리아 직원, 트럭 운전사 등을 대표하는 노조입니다. 교육부와 노조의 합의로 궁극적으로 LA 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22일 아침에는 웨스트 LA 연방청사 앞에서 LA 통합교육부의 즉각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 참가를 거부하는 일명 줌 블랙아웃 스트라이크에 돌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동부 지역의 혹한으로 지난주 접종 일정이 연기됐던 LA시 운영 백신 접종소가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접종 일정이 연기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해당 주민들은 오늘 새로 잡힌 접종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전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한 가운데 LA 카운티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은 오늘 LA 카운티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있어도 현재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21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낮은 수치입니다. 또 오늘 943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해 카운티 내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118만 1,40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로 국장은 주민들이 지난 슈퍼볼과 프레지던트 주말 기간 모임을 가졌다면 이번 주 감염률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되는데 중심축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면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12월 1일에서 올해 1월 22일 조지아주의 8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는 30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CDC와 지역 보건당국은 6개 학교에서 교사 13명과 학생 32명이 포함된 9건의 집단 감염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평균 감염자 숫자는 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개 집단에서 교직원이 첫 번째 감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개 집단 감염에서는 학생이 첫 번째 감염자였으며 나머지 4개 집단에서는 첫 번째 감염자를 판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보고서에서 9개 집단 감염 중 8개에서 교사, 교직원에서 학생으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면 회의나 점심시간에 코로나19 전파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들이 위안부 왜곡 발언을 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운동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영김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에 이어 가주 29지구 아담 쉬프 연방하원 의원은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쟁 성폭력은 결코 잊혀지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후손들과 함께 정의를 주장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가주 27지구 주디추 연방하원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오늘까지도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은 램지어 교수의 허위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며 규탄 운동에 동참 의사를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제니슨 슈퍼바이저와 LA시 1지구 길 세디오 시 의원은 LA 한인 커뮤니티 편에 서서 램지어 교수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12지구 존 리 시 의원은 램지어 교수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학술의 자유라는 이유로 논문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버드 로스쿨 측도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LA 시 의원은 또한 시 의원 차원에서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국제학술지 측에 또 전달됐습니다. 이번에는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설의 영어 번역과 인권 운동가들도 다수 가세했습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케어 등에 따르면 알린 코언 괌 대학 교수를 포함한 16명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시기로 한 국제법 경제 리뷰 편집진에 최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보냈습니다. 성명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제 증언을 재구성한 김숨 작가의 장편소설 한 명을 영어로 번역한 브루스 풀턴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와 그의 부인 주찬 풀턴 씨도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조봉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와 마거리 스테츠 델라웨어대 교수가 주도한 이 성명에는 학자들 외에 김현정 케어 대표와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이정실 이사장도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이나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램지어 교수가 고의로 이 문제에 관한 저명 학자들의 다수 연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인들의 입대 문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군입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모병소에서 근무하는 앤드류 중사는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최근 입대를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중순부터는 모병소 측이 대면 입대 홍보 행사를 중단하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등 타운 주민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병소 측은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면 모병 홍보를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중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장을 거치며 회의감을 느끼던 가운데 입대를 결정했으며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주저 말고 연락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모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희 모병관입니다. 미 육군의 입대로 교육과 자녀의 교육 그리고 본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LA 한인타운 모병소를 찾아주세요.
영어가 서툰 한인들의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언어 프로그램인 Defense Language Institution에서 영어를 배우고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22일 타운 내 모병소에서는 모병 지휘관인 케빈 베린 소장이 직접 방문해 업무 현황 파악을 비롯해 모병소 근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린 소장은 군인으로서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학비 보조를 비롯해 군인 가족에게까지도 제공되는 의료 혜택, 경제적인 혜택까지 다양하다 보니 젊은 층들이 입대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My message to everyone is that it's the Army and education. So the educational benefits that you get are tremendous. Young men and women coming into the Army, high school diploma, they're leaving with master's degrees. 군 지원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타운 내 오세일 모병관 661-313-03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라디오서울, 한국TV가 함께 마련하는 라디오서울 2021 생방송 텍스 세미나가 23일인 내일 화요일 미주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려 코로나 시대 복잡해진 세금 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절세 요령도 나누게 됩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이 매해 텍스 시즌을 맞아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개최하는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속 실업수당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 경기부양 현금 크레딧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기고 소셜 세큐리티 정보, 세금 보고 시 각종 절세 요령 등을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CPA들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즉석에서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 1대1로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티노 회장입니다. 코로나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세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한 혼동스러우며 변경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또 유용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번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텍스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궁금증도 풀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연사로는 조한욱, 최준순, 장상용 공인회계사가 출연해 다양한 세법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상용 CPA는 실업수당과 경기부양 현금 지급,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소득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줄어든 경우에 어니컴 텍스 크레딧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실업수당을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더 말씀드리고 조한욱 CPA는 개인 소득세 변경 사항과 한국 내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에 따른 소득 그리고 양도시 차익에 대한 소득 우리 동포들께서 그 한국에 갖고 계신 금융계좌에 대한 그 보고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준순 CPA는 비즈니스 세법 변화와 코로나와 관련된 고용주 세금 혜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코비드-19 관련해가지고 사업상 손실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그 넷 오퍼레이팅 로스가 났을 때는 캐리백 5이어를 할 수 있는 안이 작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넷 오퍼레이팅 로스 캐리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청취자 질문은 생방송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전화 213-382-1650번 혹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 혹은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받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는 AM1650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한국TV 앱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금요일 오후 타운 내 엠코 카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고등학교 졸업반과 대학생 30여 명에게 각각 $1,000씩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열린 수여식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명의 장학생들이 대표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줌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인상의의 강일한 회장은 이번 한인상의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신청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며 이번 장학생 심사 기준은 학업 성적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고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학생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힘든 학생들 순으로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서나 그런 걸 다 보고 했더니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엄마는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불법 체류자로 해서 한국에 가게 돼서 자매 둘이 남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내서 근근히 살았는데 아르바이트가 직장이 없어지고 부모가 한쪽만 있는데 아파서 이거 도무지 뭐 어떻게 서포트를 못하고 이런 학생들을 했는데 한 95명의 학생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각 같은 한 60명은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금이 데서 한 3만 불 선에서 한 사람에 1,000불씩 주는데 물론 1,000불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는 강 회장은 이날 장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과 인내로 이겨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장학금 행사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한인상의의 연례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아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당신 요즘 영 기력이 딸린 것 같아요. 그래, 팬데믹 때문인지 예전 같지 않아. 당신도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힘 좀 내야지.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 내가 한국 홈쇼핑에서 플러스 장태고라는 제품을 봤는데 한국에서 남녀 스태미너 최고의 품질 제품으로 인정받은 천연 한약 성분으로 만든 그거? 여보, 우리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이겨냅시다. 부부 건강 최고의 스태미너 상품도 한국 홈쇼핑에서 당연히 한국 홈쇼핑이랍니다. 한국 홈쇼핑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 산삼 머금고 2박스 구입 시 50% 오프 149불 95. 정관장 홍삼원 골드 119불, 조삼원 고려 홍삼액 프리미엄 85불부터, 소백코리아 홍삼액 프리미엄은 65불. 가족 면역력을 책임지는 홍삼도 한국 홈쇼핑입니다.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2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콩코드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을 지나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1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구간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 구간도 19마일에서 22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20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우드맨 애비뉴부터 17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헤스카일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브로컬스트 스트릿 구간부터 5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입니다. 유클리드 스트릿부터 6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으로 현재 카풀레인과 왼쪽 2개 차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유클리드 스트릿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이 구간 현재 카풀레인 왼쪽 2개 차선, 3개 차선이 모두 차단된 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는데요. 유클리드 스트릿부터 6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벨리뷰 스트릿과 이어지는 구간까지 4마일에서 18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110번과 교차되는 지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시트러스 애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파이오니아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소토 스트릿 구간에서도 4시 후반대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최대 역점 정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찬성 19명, 반대 16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산안은 하원 운영위의 손질을 거쳐 오는 26일이나 27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으로 민주당이 하원 가반을 점해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후 예산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과 함께 현재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예산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날도 코로나19 지원 관련 연설을 통해 부양안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을 비판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부터 이미 4조 달러에 가까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데다 아직 이 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과도한 부채 증가를 우려해 이 부양안을 반대해왔습니다. 의회 내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처리를 당부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상하원의 다수석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경고했습니다. 이날 하원 예산위의 처리는 실력 행사의 첫 실행으로 여겨집니다. 민주당은 실업급여 추가 지급 정책이 만료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고쳐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 초기에 PPP가 도입됐지만 소규모 가족기업 중 상당수는 대기업 등 더 큰 기업들에 밀려나는 바람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폐해로 인해 40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간 도움을 받지 못한 업체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4일부터 2주간 20명 미만 사업체만을 위한 융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중 압도적 다수가 20명 미만 소규모 업체입니다. 정부는 미용사나 주택중개업자 등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이며 소유주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기 이후에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를 없애고 시민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미거주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은 미 국내 총생산의 44%를 차지하고 순신규 일자리의 3분의 2를 창출하며 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고용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 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서 뉴욕주 맨하튼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하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 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럼프 그룹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트럼프 그룹의 보험, 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자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친 친트럼프 기업인에게 1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니언은 베개 제조업체 마이필로 최고 경영자 마이클 린델이 자사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극렬 지지자인 린델은 의회 난입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려 지난달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입니다. 그는 의회 점거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거나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한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단체 안티파가 배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언 측은 린델이 소셜미디어, 방송 인터뷰, 집회, 다큐멘터리 등에서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린델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오늘 5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 차원에서 추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촛불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연방기관에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의사당의 조기 개항을 지시하는 등 미국이 직면한 비극적 현실을 국가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의 치명적 영향에 지속해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거듭 얕잡아 말하고 미국인들이 추모하는 것을 이끌 생각이 없어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818만 1,128명, 누적 사망자 수를 50만 71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2월 초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무려 50만 명이 이 질환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50만 명은 미 전체 인구 3억 2,820만 명의 0.15%에 달합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인 66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로 숨졌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인 12명 중 1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셈입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백신 접종에 조금씩 속도가 더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까지 7,520만 5천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6,417만 7천여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뒤 수개월씩 고통을 겪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곳곳에서 이들을 돕는 진료소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클리닉들은 미 서북부의 워싱턴주에서 동남부의 플로리다주까지, 서남부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주까지 미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막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런 장기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주로 경증을 앓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9달이 될 때까지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을 앓았거나 병원에 입원할 만큼 많이 아팠던 사람만이 후유증을 겪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질환에서 혈관의 역할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엔지니어 제니시스 재단의 설립자 윌리엄 리 박사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후 증후군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군의 준비 태세와 연합훈련도 한국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국무부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북한 문제는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조율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아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미 간 기싸움의 1차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훈련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eneral Abrams understands those responsibilities and is working in lockstep with his counterparts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that readiness is preserved and training is conducted and that the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어제 덴버에서 항공기 엔진이 부서져 민가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사고가 난 보잉 777 항공기 128대의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한 주택. 커다란 금속 강판이 집을 덮치고 곳곳에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덴버에서 하와이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77기가 운항 도중 엔진이 부서지며 파편이 추락한 겁니다. There was a loud explosion. Feel it shook the plane and we started like dropping down.
Like you could feel like going down in an elevator. It's like a quick drop.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티타늄으로 된 엔진 날개 2개가 비행 도중 부러졌고 다른 날개도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It came right over the house, and I watched it, and you could see that the right engine was on fire. 미국 연방항공청은 전 세계 보잉 777 항공기 가운데 PW4000 엔진을 장착한 기종의 운항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모두 128대로 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서 운항 중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24대 운항을 즉각 중단했고 일본 국토교통성도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가 보유한 32대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은 PW4000 엔진을 장착한 기종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다며 현재 운항 중인 보잉 777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W4000의 결함이 의심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보잉 747기에서도 엔진 파편이 떨어져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엔진 역시 PW4000인데 프렛 앤드 휘트니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에서 수감 중인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부인도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국제 마약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구스만의 부인인 엠마 크로넬 아이스 프로를 버지니아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크로넬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의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일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스만이 지난 2015년 7월 멕시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스만이 이듬해 다시 체포되자 크로넬은 남편이 미국으로 넘겨지기 전에 또다시 탈옥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공모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미국과 멕시코 마약 시장을 주름 잡았던 구스만은 2019년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H마트가 고객님들의 환절기 건강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한국산 제주 한라봉부터 씨 없는 레몬, 입 달린 만다린, 빅사이즈 석류까지 제철 과일로 환절기 감기 예방 어떨까요? 해오름 액상 생강차도 함께 곁들여 보세요. 움츠러있던 입맛을 양념 벌집 삼겹살, 원기 회복에 좋은 생돼지 등갈비찜과 유기농 통닭, 입맛 돋구는 한국 기장수협 비빔 오징어 젓으로 밥 한 그릇 뚝딱.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에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야당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검사 인사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 제거 없이 인사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 발표로 가품하겠다고 답했는데 검찰의 여론몰이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일단락됐다는 청와대 발표 직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문 대통령 제가 없이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인사에 관한 과정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민의힘은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보고했습니까? 인사는 장관이 직접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했습니까? 야당 질의에 박 장관이 즉답을 하지 않자 윤호중 위원장은 이른바 대통령 패싱 여부를 물었고 박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검찰과 일부 언론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장관도 검찰에 여론몰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야당과 친검 언론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도 업무 보고를 했지만 질의는 박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사퇴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의를 접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파장이 쉽게 잦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의를 접지 않은 채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 수석은 회의에 앞서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취를 일임하는 동시에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 사의와 관련된 사안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상황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달라질 게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휴가 중에도 검찰 후속 인사에 대해서 보고받고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면서 검찰 인사 관련 파동을 수습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제가도 받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신 수석이 직접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복귀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패싱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모습이지만 청와대 내부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거셌던 만큼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 후보가 적합하지만 정당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의 단일화가 더 낫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서로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처음으로 방송사 합동토론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4사람은 시작부터 이번 선거에 성격 규정에 주력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진 보궐선거이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란 겁니다. 그만큼 저마다 차별화된 부동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각종 규제, 용적률, 용도지역, 그리고 또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인허가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환매할 때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려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강북의 인프라 조성에 쓰면 윈윈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에 정당을 물었을 땐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보다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내부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MBC 100분 토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부 비판의 대상은 주로 과거 행적이었습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따른 사퇴가 어김없이 지적됐고 2011년 무상급식을 시장직과 걸어서 사퇴하셨습니다.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나경원 예비후보는 우파는 짜장면, 좌파는 짬뽕에 빗대 중도는 없다고 했던 발언과 함께 원내대표 시절에 대한 평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스로 짜장면, 짬뽕론을 제기하신 게 불과 한 보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동형 비례와 공수처법 가지고 결국은 원내대표 시절에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으시거든요.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정작 야권 단일화에 정당이 아닌 후보 적합성을 묻는 질문엔 안철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누구로 단일화될지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당신 요즘 영 기력이 딸린 것 같아요. 그래, 팬데믹 때문인지 예전 같지 않아. 당신도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힘 좀 내야지.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 내가 한국 홈쇼핑에서 플러스 장태고라는 제품을 봤는데 한국에서 남녀 스태미너 최고의 품질 제품으로 인정받은 천연 한약 성분으로 만든 그거. 여보, 우리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이겨냅시다. 부부 건강 최고의 스태미너 상품도 한국 홈쇼핑에서 당연히 한국 홈쇼핑이랍니다. 한국 홈쇼핑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 산삼 머금고 2박스 구입 시 50% 오프 149불 95. 정관장 홍삼원 골드 119불, 조삼원 고려 홍삼액 프리미엄 85불부터 소백코리아 홍삼액 프리미엄은 65불. 가족 면역력을 책임지는 홍삼도 한국 홈쇼핑입니다.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 내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니라.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렌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7.37포인트, 0.09% 상승한 31,521.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21포인트, 0.77% 하락한 3,876.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1.42포인트, 2.46% 급락한 13,533.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국제유가의 급등 등으로 에너지가 3.47% 올랐습니다. 금융주는 0.98%, 산업주는 0.38%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2.26% 급락했습니다. 뉴욕의 유가는 한파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원유 생산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으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25달러 급등한 61.4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이 만기입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1.70달러에 마감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텍사스 지역의 원유 생산 회복 상황과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 정책 전망 등을 주시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산유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은 미국 핵심 산유지 텍사스 지역의 생산 정상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파로 손상된 송유관 등 파손된 시설의 정비와 전력 문제 등으로 이 지역 산유량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유 생산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최소 2주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면 곧바로 산유량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도입된 봉쇄 조치의 완화 기대도 유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원유 재고 감소 전망 등으로 올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산유국들이 오는 4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은 유가의 상승 압력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4일 회동하고 산유량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홍콩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중국산 표기를 하도록 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는 이날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홍콩의 두 번째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WTO 규정상 DSB 회의, 즉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은 수용됩니다. 홍콩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로 요구했지만 당시 피소국인 미국의 반대로 패널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홍콩산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해당 조치가 원산지 협정 등 WTO의 많은 규정에 모순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향해 미국의 경제 수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뉴욕타임스 주최 딜브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면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되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은 뉴질랜드 전체의 연간 소모량과 비슷하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것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일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유에서 주요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중에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고 주말에는 예년 기온대로 낮 기온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5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부는 곳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한국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0도, 습도 19%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